제가 지금 애기 키우고 있는데 이제 2달이 됐어요. 어제 또 예방접종을 맞아가지고 되게 고생을 했습니다. 애기 키우기가 되게 힘드네요. 쉽지 않습니다. 제가 그동안 이제 비트코인 위주로 좀 얘기를 했는데, 제가 그냥 공부한 것들을 그냥 자유롭게 여러분들께 전달하는 것이 목표이기 때문에 제가 뭐 어떤 편향된 투자자가 아님을 좀 인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핫한 주제인 테슬라가 있죠. 저는 테슬라 주주기도 합니다. 종목 추천은 절대 아닌데 테슬라에 대한 공부를 과거부터 좀 많이 해왔습니다. 그래서 그 얘기를 좀 풀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제가 이제 테슬라를 투자한 한 1년 여간의 경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제가 좀 일찍 알았습니다. 제가 자동차에 좀 관심이 많아가지고 과거에 한 2017년도쯤에 모델 S가 최초 출시가 됐거든요, 한국에. 그래서 청담 매장에서 시승회를 했었습니다. 제가 이제 친구랑 당첨이 돼가지고 그때 시승을 했었는데, 아마 그때가 한 17년도 말쯤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그때 모델 S를 시승을 했었는데 놀라웠습니다. 전기차가 이 정도로 빠른 속도를 낼 수 있고, 또 충분한 주행거리를 보유하고 있고, 소음 하나 없이 이런 속도를, 이런 가속을 낼 수 있구나. 그 점이 참 놀라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놀라웠던 거 하나는 그 가격이었죠. 가격이 한 1억 5천, 1억 6천 이 정도 됐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제가 본 생각은 너무나 비싸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처음에 차에 들어갔는데 일단 그 인테리어 같은 게 되게 단촐했어요. 단촐한 인테리어와 핸들이 너무 컸어요. 핸들이 너무 커서 이게 사용자 편의성을 좀 고려하지 않은 느낌이 좀 드는 거예요. 이게 테슬라 같은 경우는 자동차를 과거부터 만들었던 회사가 아니기 때문에 좀 하드웨어를 만드는 데 있어서 부족하구나. 결국에는 이제 자동차를 만드는 것도 다 올바른 업체를 선정해서 그 업체가 같이 협업을 해서 각 제품들을 만드는 거거든요. 뭐 트림 하나하나, 변장 하나하나 이렇게 만드는 건데, 그게 이제 소통이 잘못됐는지 차가 좀 단점이 많이 보이는 차였습니다. 물론 그 가격에 비해서 말입니다. 또 하나의 저만의 이벤트가 있는데, 제가 18년도쯤에 일론 머스크 책을 읽었습니다. 제가 여기에 띄워드릴 텐데, 제가 블로그 포스팅까지 했거든요. 그 책에 있는 내용은 일론 머스크가 태어나서 집투를 창업해가지고 젊은 그 백만장자가 되고, 엑스닷컴을 창업해서 페이팔이라는 이름으로 엑시트를 해가지고 억만장자가 되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테슬라도 창업하고 스페이스X도 창업하고 그렇게 됐는데, 스페이스X가 이제 3번의 그 실패 끝에 성공을 한 거거든요. 거의 파산을 앞두고 이제 로켓을 성공시키고, 또 테슬라 같은 경우도 이제 처음에 거의 뭐 파산 직전까지 갔다가 로드스터 겨우 만들어내고 모델 S를 성공시키면서 이제 주가가 좀 의미있게 이제 오르기 시작을 했는데, 또 17년도쯤에 이제 모델 3가 나와가지고 이제 대량 생산을 성공하냐 마냐 회사의 명운을 걸고 이제 배팅을 하는 그 와중이었습니다. 그게 이제 그 제가 본 책의 이제 마지막이었거든요. 그때 당시에는 제가 주식 투자에 좀 관심이 없어가지고 그냥 잘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만 했었는데, 이제 제가 주식 투자를 한 2020년쯤에 이제 본격적으로 하게 됐어요. 한 19년쯤에 이제 시작을 한 것 같은데, 이제 국내 주식, 제가 영상에도 남겼지만 그 삼성전자로 시작을 했었습니다. 네. 후회됩니다. 그리고 이제 2020년쯤에 다시 테슬라라는 주식을 돌아보게 됐죠. 제가 그 역사를 잘 알고 있고, 일론 머스크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인지하고 있었고, 무엇보다 새로운 혁신이잖아요. 전기차의 시대를 연 그런 혁신이 앞으로도 지속되어서 뭐 어떤 방향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 전기차 시장으로서의 초격차가 분명히 일어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제 직관이었습니다. 근데 커피를 한 잔 사왔습니다. 그 2020년도에 이제 테슬라 주식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보게 됐는데, 그 당시에는 제가 자동차에 대한 지식이 좀 생긴 상태였어요. 그래서 전기차 이제 배터리에 대한 좀 정보도 알고, 이 대목에서 제가 그 언론이나 뉴스 너무 믿지 마라 이런 영상 한번 올린 적이 있는데, 이 대목에서 좀 나올 만한 게, 일단은 테슬라에 대한 안 좋은 뉴스가 우리나라에 너무 많습니다. 테슬라가 뭐 이 세상을 혁신해서 좋은 세상을 만든다 뭐 이런 뉴스는 본 적이 없습니다. 본 적이 없고, 또 새로운 사업을 하면 소개를 하긴 하는데 좀 안 좋은 얘기가 많았던 것 같아요. 테슬라 차 같은 경우도
되게 장점이 많거든요. 근데 이제 뭐 트림이 별로다, 실제로 좀 그거는 맞는 말이긴 합니다. 마감이 안 좋다 뭐 이런 말도 많았고, 또 일단 주가가 너무 비싸죠. 주가가 지금 PER로 따지면은 그 2020년도 당시에는 제 기억으로 막 PER이 거의 막 1000 가까이 갔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고점을 찍었을 때. 그때 이제 주가도 너무 비쌌고, 또 전기차가 이제 각 브랜드에서 많이 나오기 시작했죠. 저희도 현대 기아에서 그 코나 뭐 니로 EV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전기차가 좀 나왔는데, 사실 그 전에도 전기차가 있었습니다. 뭐 레이도 있었고, 크루즈도 이제 전기차가 있고 했었는데, 그 당시에는 주행거리가 막 100km도 안 됐었어요. 80km 주행거리밖에 안 됐었는데, 만약에 80km라면 한 뭐 60km만 타도 이제 경고등이 뜰 거 아닙니까? 그러면 또 가서 충전해야 되는 거예요, 몇 시간 동안. 만약에 이제 배터리 수명이 준다, 한 20km가 줄었다, 그러면 이제 40km밖에 못 타는 겁니다. 전기차는 이제 그 뭐 발전기가 없기 때문에 그 고전압 배터리에 있는 전기를 그대로 써야 되잖아요. 그래서 뭐 에어컨 컴프레셔 이런 것만 켜도 전기를 많이 먹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 주행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과거에는 전기차를 별로 그렇게 좋게 생각 안 했는데, 2018년, 19년 이렇게 해가 가면 갈수록 뭐 이제 가솔린 차량만큼 주행거리도 나오기 시작하고, 주행 성능도 장점이 뚜렷하고, 뭐 단점도 있겠지만 뭐 조용하거나 또 이제 급가속이 좋거나 뭐 이런 거는 충분한 장점이거든요. 또 애초에 이제 부품이 적게 들어가기 때문에 뭐 장기적으로 이제 차값이 싸진다면 좀 수리하기도 용이할 거고, 뭐 그런 장점들이 이제 하나둘씩 대조가 되니까 전기차를 다시 보기 시작했는데, 그 당시에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는 막 다른 차보다 완전히 우월하다 막 이런 거는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배터리도 이제 일론 머스크가 밀었던 게 이제 그 LFP 배터리 좋다. LFP 배터리는 이제 중국 CATL에서 주로 생산하는 것 중 하나의 제품인데, 그 리튬 인산철이라고 한국의 NCM 배터리보다 훨씬 성능이 좋지 않았거든요. 가격이 싸다는 장점이 있지만 그 단점도 뚜렷한 배터리였습니다. 근데 일론 머스크가 항상 싼 가격을 밀지 성능이나 이제 주행거리 이런 거를 늘리려는 그런 모습이 별로 보이지가 않았어요. LFP 배터리를 추진한다는 것 자체가 좀 기업의 방향성이 안 좋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을 해봤던 것 같아요. 그 시점에 주식 가격도 너무 비쌌으니까 제가 이제 투자를 전혀 이제 관심을 끄고 살았었죠. 어떻게 보면 그때 투자 안 한 게 다행일 수도 있겠네요. 더 일찍 투자했으면 큰 돈을 벌었겠지만, 어쨌든 저는 뭐 2019년도 그때 이제 주식을 처음 시작했으니까 그때만 샀어도 많이 돈을 벌었긴 했겠지만, 그래도 또 다시 꼬꾸라졌을 거거든요. 전 장기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때 2020년도에 뭐 414달러인가 이렇게 고점을 찍고, 그 당시에는 그 가격이 더 높았죠. 막 1000불 깨고 막 그랬었으니까. 근데 어쨌든 그 액면 분할하고 이제 414까지 찍고 4, 5년 뒤에 이제 488불 전고점을 뚫습니다. 전고점을 뚫고, 이제 그 당시에는 제가 이제 주식을 적극적으로 이제 매수하고 있는 시기였죠. 근데 이제 지금 와서 보니까 차원이 다른 겁니다. 5년의 사이에 이제 전고점을 찍었지만, 그때 가격과 지금의 가격은 완전히 이제 다른 형태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다음 편에 계속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